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는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곳 되어야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벼랑끝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김여정은 탈북한 분들이 북한에 보내는 삐라에 대하여 남쪽 정부에 대하여 연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적대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력 도발을 감행할 조짐까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미국의 대통령은 먼 나라의 일에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남쪽 정부는 북한에게 유엔의 제재나 미국의 눈치 보지 않고 북한을 도와주던지 아니면 북한과 그동안 이루었던 좋은 관계를 끊고 적대적인 상태로 대치를 하던지 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 북한이 해방 이후에 계속 사용한 벼랑끝 전술과 기만 전술, 사기 전술에 대하여 잘 알고 대치하여야 합니다. 벼랑끝 전술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국방장관이 한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미소 냉전 당시에 마치 당장이라도 핵전쟁을 할 것처럼 상대를 밀어붙여서 적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애교적인 협상 전술을 말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자주 하던 애교 전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 세계에 확산되어 당장이라도 판을 엎어버릴 기세로 상대를 공갈 협박하여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는 전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62년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할 때에 미국에서 전쟁도 불사할 각오로 쿠바를 해상 통제하였습니다. 후르쇼프는 젊은 케네디 대통령을 만만히 보고 미국의 턱 밑에 칼을 들이민 것입니다. 이때 벼랑끝 전술은 소련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벼랑끝 전술은 오히려 전쟁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벼랑끝 전술을 사용하여 여러 번 미국과 한국의 양보를 받아내었습니다. 2002년 러시아에 주재하는 북한 기업소 지배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은 같은 물건을 3번이나 미국에 팔아먹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3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내고 결국은 약속을 어긴 것이죠. 먼저 돈을 다오다오 하다가 돈을 주면 물건은 다음에 하다가 결국은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말로 이야기하면 빠통, 다음의 전법입니다. 미국과 하노이 협상에서도 이것을 사용하려다가 미국에 걸린 것입니다. 먼저 경제 봉쇄를 풀어달라. 핵 포기는 다음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먼저 다오, 물건은 다음에 주겠다는 것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 2번이 있었습니다.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을 저질렀을 때이었습니다. 1976년 8월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 장교를 이명을 살해하고 많은 군인들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로 몰려왔습니다. 나중에는 김일성이가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사태는 끝이 났습니다. 2015년 8월에도 박근혜 정부 때 휴전선에서 목함 지뢰 사건이 난 대북방송을 북한에서는 스피커에다가 폭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72시간 안에 대북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스피커에다가 폭격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추가 도발 시에는 선조치 후 보고를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즉각 대응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72시간이 지난 후에 북한의 항병사와 체룡에 김양권을 보내어 하해 선물로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또 이때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강력히 대응을 하면 북한의 공갈 외교가 통하지 않고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번 벼랑 끝 전술은 김여정이가 총대를 맨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서 싸우다가 안 되면 김여정이를 떨어뜨리고 김정은이가 수습하면 됩니다. 도끼 만행 사건으로 한동안 김정일이가 근신하고 일선에 나타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선문서를 폭파하였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이기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하였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떨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만나본 많은 북한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나 나서 한번 어떻게 되는가 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살만한 북한 고위층은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북한에서도 가장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김정은이나 김여정일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들은 도발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 번 잦은 도발은 자칫 잘못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면 이미 전쟁에 패한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도망치면 죽습니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2천만 북한 동포를 구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결코 두려워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북한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며 개방으로 나오는 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끊이지 않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방송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